1865년 1월 버지니아의 겨울 들판은 얼음막으로 굳어 있었다. 남부 병사들은 끊어진 보급선 끝에서 얇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서 있었다. 군화 밑창은 떨어졌고 맨발에 천 조각을 감은 채 흙과 얼음 사이를 걸었다. 배급은 이미 반으로 줄어 있었다. 고구마 몇 개를 둘이 나누어 먹는 저녁, 한 병사는 작은 조각을 쪼개 동료 손바닥에 올려주었다. 동료는 머리를 저었다. 네가 먹어. 난 배보다 굶주림과 싸우는 게 더 힘들어. 그 말 뒤로 텐트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바람에 섞여 스며들었다. 참호의 흙벽은 밤마다 얼어붙어 손이 닿을 때마다 깨져내렸고 장교는 연필 끝으로 싸늘한 작전선 위를 긁어가며 부대를 재배치했다. 지도 위의 선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선을 지킬 몸들은 이미 체온을 잃어가고 있었다. 같은 겨울, 북부는 다르게 움직였다. 전신선의 딸깍거림이 밤낮으로 이어졌고 강철로 된 바퀴가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전선 가까이까지 병참을 날랐다. 기차 문이 열리면 탄약 상자와 통조림, 담요와 새 군화가 쏟아졌다. 병사들은 줄을 서서 크레파스 냄새가 나는 듯한 새 가죽을 손끝으로 문질렀고 낡은 군화를 벗자 발 뒤꿈치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새 군화를 신는 순간 안도의 숨이 모닥불 위로 흩어졌다. 따닥, 통조림 뚜껑이 열리는 소리. 짭짤한 고기 냄새가 차가운 공기 위로 올라왔다. 북부 병사들이 빵을 찢어 고기를 얹어 먹는 사이 멀리 뒤편에서는 또 다른 증기기관차가 금소금을 끌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포성만큼 전장을 흔들었다. 강철의 심장이 전쟁을 대신 뛰고 있었다. 2월의 찬바람은 남부의 마을을 더 적막하게 만들었다. 리치먼드의 상점 진열대는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새벽부터 빵집 앞에 줄을 섰다. 소금과 밀가루는 숨겨졌고 가표는 하루마다 바뀌었다. 아이들이 우물가에서 빈 양동이를 들고 서 있었다. 물을 길어 올려도 냄비에 넣을 것은 거의 없었다. 병원 천막에서는 군의관이 물수건을 짜며 작게 중얼거렸다. 마취제를 아껴야 한다. 약병에는 더 이상 날짜를 적을 칸이 없었다. 플랜테이션의 창고는 텅 비었고 들판에는 일할 손이 모자랐다. 밤마다 사슬을 끊고 떠나는 발자국이 숲속으로 이어졌고 그 발소리는 북쪽의 진영까지 이어졌다. 북군 보급 행렬 뒤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삽을 들고 도로를 메웠고 마차바퀴에 진흙을 긁어냈다. 어떤 이들은 훈련장으로 발을 옮겨 총을 쥐었다. 자유는 이제 방향이었고 그 방향은 북쪽이었다. 피터스버그 전선에서 3월은 더 느리게 흘렀다. 참호는 뱀처럼 길게 이어졌고 얼음이 풀리자 진흙이 무릎까지 달라붙었다. 남부 병사들은 총을 닦아도 총신 안에 녹이 계속 배어나왔다. 탄약 주머니 속은 비어갔고 포탄이 날아올 때마다 참호의 흙벽이 허물어졌다. 포연이 거치면 하늘은 잠시 맑았다. 그 맑음 속에서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옆의 소대에선 밤마다 숫자가 줄었다. 탈영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낮은 목소리로만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냥 없어졌다 라는 말이 입술 사이로 건조하게 흘렀다. 반대로 북부의 포병 진지는 매일 한 걸음씩 앞으로 당겨졌다. 철도는 강처럼 이어졌고 전신줄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끊어지지 않았다. 지휘소의 책상 위에서는 종이와 잉크가 전선을 가르며 움직였고 그 그림은 실제 전장 위에서 모래주머니와 포대를 옮기는 손으로 재현되었다. 한쪽의 작전은 종이에서 철로로 그리고 참호로 이어지는 매끈한 선이었고 다른 한쪽의 작전은 굶주린 어깨로 버티는 거친 점이었다. 리치먼드의 심장은 3월 말이면 더 불규칙하게 뛰었다. 관청에서는 더 많은 징발 명령이 쏟아졌지만 시민들은 내놓을 것이 없었다. 가정집 서랍에서 마지막 남은 은수저가 수건에 쌓여 나왔다. 교회에서는 기도가 길어졌다. 설교자는 성경의 구절을 더 천천히 읽었고 교인들의 대답은 더 낮아졌다. 도시의 밤은 등불이 하나둘 꺼지며 깊어졌다. 북쪽 하늘에서 붉은 기운이 더 자주 비쳤고 멀리서 나온 금소금이 사람들 가슴속 갈비뼈를 두드렸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오래 버틴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다른 누군가는 속삭임조차 하지 않았다. 숨만 골랐다. 숨도 곧 바닥날 것처럼. 4월 1일 피터스버그 외곽의 숲길에서 포성이 연달아 울었다. 전선의 측면이 들렸다. 진창 속에서 전투가 터졌다. 남부의 방어선이 접히듯 밀렸고 뒤편의 참호는 병사들로 가득 차며 우왕좌왕 흔들렸다. 연기가 숲을 검게 칠하는 동안 북부의 깃발이 나무 사이로 번갈아 보였다. 그날 저녁 남부장교의 일기장에는 단 한 줄이 남았다. 물러난다. 다음 날 새벽 피터스버그의 참호는 기록보다 먼저 비었다. 남쪽으로 걷는 발자국마다 진흙물이 튀었고 뒤를 돌아본 병사는 없었다. 돌아볼 집이 이미 불길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4월 3일 리치먼드의 새벽은 불빛으로 밝았다. 불은 창고와 병기고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물자가 적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비우는 불. 불길은 금세 길을 알아서 찾아 나섰다. 외벽을 타고 지붕 밑을 훑고 다리 위를 넘어갔다. 사람들은 짐을 챙길 겨를도 없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강둑을 따라 도망치는 행렬에서 울음과 기침, 말발굽 소리가 뒤엉켰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이름을 불렀고 이름은 불길 속으로 흩어졌다. 북군의 선두가 도시로 들어올 때 성조기가 하늘로 올랐다. 깃발의 천이 바람에 휘날리며 빛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보며 주저앉았다. 누구는 모자를 벗었고 누구는 모자를 깊게 눌러 눈물을 가렸다. 수도는 함락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아직 한 줄 남아 있었다. 리 장군은 서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길은 많지 않았다. 말의 갈비뼈가 빳빳하게 솟아 있었고 병사들의 허리띠는 이미 마지막 구멍까지 조여져 있었다. 야전 취사가마는 비었고 마려물을 대신하던 마른 집도 떨어져 갔다. 행렬은 늘어섰지만 그것은 더 이상 군대라 부르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깃발은 여전히 들려 있었지만 그 그림자 아래 발걸음은 흔들렸다. 밤마다 숫자는 또 줄었다. 넘어져도 부축해줄 사람이 모자랐다. 그럼에도 장교는 기수를 앞으로 보내 깃발을 세웠다. 깃발이 서 있는 동안 누군가는 여전히 군인으로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부의 추격은 빠르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전신이 길을 닫고 철도가 뒤를 바쳤다. 명령이 내려가고 도로가 손질되고 병참이 따라붙었다. 탄약은 남았고 식량은 나눌 만큼 있었다. 커피 냄새가 새벽 공기 속으로 번졌다. 어떤 병사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잠깐 눈을 감았다. 그 눈꺼풀 안쪽에는 지난 겨울에 받은 편지의 문장이 또렷했다. 돌아오라. 그 문장은 이제 약속처럼 느껴졌다. 약속이 되려면 전쟁이 끝나야 했다. 4월 9일 에포메턱스의 작은 마을. 자갈길을 따라 말발굽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다가왔다. 흰 벽돌집의 방 안은 아직 이른 햇살로 푸석푸석했다. 리는 말끔히 단정한 군복을 걸쳤다. 단정함은 마지막 남은 무기였다. 마주 앉은 그랜트는 피로가 덕지덕지 붙은 얼굴이었지만 말투는 조용했다. 종이와 잉크, 펜과 솜, 두 사람이 각자의 세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로 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서류의 문장들은 군인답게 간결했다. 무장을 내려놓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장교의 마필과 병사의 말은 가져가라. 농사를 지으려면 말이 필요하다는 말이 덧붙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졌다. 리가 펜을 들었다. 펜촉이 종이에 닿자 내 동안의 포연과 겨울의 서리, 여름의 먼지와 가을의 피가 그 작은 면적에 차례로 내려앉는 듯했다. 리가 펜을 놓을 때 그랜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끝났다. 집 밖에서는 두 진영의 병사들이 모자를 벗고 조용히 서 있었다. 북군 병사는 총을 더 세게 쥐지 않았다. 남군 병사는 모자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만큼은 적이 아니라 같은 나라의 사람이었다. 총성은 멎었고 새소리가 돌아왔다. 들판은 아직 겨울을 품은 색이었지만 볕은 봄이었다. 침묵이 길었고 그 침묵은 누구의 승리도 누구의 패배도 외치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들이 감당할 문장만 남겨두었다. 끝났다. 그리고 시작된다.
그날 이후 길 위에서는 낯선 풍경이 이어졌다. 무장을 내려놓은 남부 병사들이 종이 한 장을 품에 넣고 고향으로 향했다. 마국간의 말과 함께 걷는 이도 있었고 맨손으로 모자를 눌러 쓴 이도 있었다. 길가의 울타리 너머에서는 아이들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전쟁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군복의 천이 해진 모양을 이해했다. 어떤 집에서는 오래 묵힌 곡물 한 줌을 내놓았다. 돌아온 사람의 손이 떨렸다.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뒤편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또 다른 길로 걸어갔다. 북쪽에서 내려온 문서와 남쪽에서 끊긴 쇠사슬 사이에 새로운 하루의 일이 생겼다. 이름을 적고 임금을 약속하고 땅을 빌리는 말이 오갔다. 아직도 불안했고 아직도 차별이 컸다. 그러나 종이 위의 글자는 더 이상 과거의 주인만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 리치먼드와 피터스버그의 폐허에서는 재건의 첫 소리가 났다. 벽돌을 다시 쌓는 망치 소리, 못을 박는 소리, 거처를 정리하는 빗자루 소리. 시장의 빈 진열대에 다시 상자가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했지만 사람들은 일단 자리를 닦았다. 교회종은 천천히 다시 울렸다. 장례의 음에서 기도의 음으로, 그리고 언젠가는 축하의 음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감이 어렴풋이 돌았다. 북부의 공장 굴뚝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한동안 계속 연기를 뿜었다. 지금은 총이 아니라 목과 못을 고정할 철판, 지붕을 덮을 판자, 새로 깔 도로의 도구가 생산되었다. 전쟁을 이긴 산업이 평화를 짓기 시작했다. 이 모든 시간의 밑바닥에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려운 대가가 깔려 있었다. 전장과 병원, 들판과 골목, 강둑과 마국간, 문지방과 성문 앞에 내려앉은 목숨의 무게. 승자는 기쁨보다 조용함으로 그 무게를 맞았다. 패자는 울분보다 침묵으로 그 무게를 견뎠다. 모두가 잃었고 모두가 알았다. 이 나라는 다시 쓰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봄은 그렇게 왔다. 남북전쟁은 그 봄에 끝났다. 총과 강철, 전신과 철도, 용광로와 증기가 사람의 의지 위에 얹혀 움직인 전쟁이었다. 목화와 채찍의 질서는 기계의 박동과 종이의 문장 앞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종이가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했다. 자유는 문장으로 시작했지만 생활로 이어져야 했다. 흑인의 첫 임금과 첫 계약, 첫 학교와 첫 투표, 그리고 그 길을 막아서는 수많은 장애까지. 전쟁은 끝났지만 자유의 전쟁은 그날부터 다시 시작이었다. 그래도 그 봄, 에포메턱스의 작은 집에서 펜촉이 종이 위를 지나가던 순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이제는 안다고. 남부의 몰락은 하나의 질서가 끝났다는 표시였고, 북부의 승리는 산업과 국가가 한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의 힘을 증명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들판 위의 바람에서 진창에 박히던 군화 대신 맨발로 흙을 밟는 아이들의 발바닥에서 저녁마다 불을 지피며 하루를 맞는 찝찝의 부엌에서 일어났다. 전쟁의 이야기에서 이름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 이름으로 하루를 적기 시작했다. 이것이 1865년의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진 마지막 장이었다. 리치먼드의 불빛이 사그라들 때, 에포메턱스의 잉크가 마를 때, 전선의 모닥불이 꺼질 때, 그리고 교회의 종이 다시 울릴 때, 남북전쟁은 끝났고 새로운 미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